이렇게 배경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영화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때로는 음악이 장면을 압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의 부재가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사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더 서브스턴스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통해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서브스턴스에서 사운드 트랙을 빼면은 영화의 몰입도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이 멜로디보다 이 신디사이저와 전자노이즈 같은 불완전한 음향을 사용했거든요. 이게 보는 관객들에게 더 신체적인 불안을 느끼게 만들어요. 애초에 의도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영화의 사운드 트랙 전반을 책임지는 이제 영국 기반의 작곡가 겸 프로듀서 벤자민 스테판스키라고 합니다. 활동명은 이제 라퍼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전자음악씬에서 이제 DJ로 명성을 얻었고, 이후 영화 존 윅의 이제 스핀오프 시리즈나 슈츠 등을 비롯해서 거의 한 10여 년 넘게 다양한 영화와 시리즈에서 음악 작업을 도맡은 베테랑 중에 이제 베테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코랄리 파르자 감독이 칸 영화제 출품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 라퍼티에게 이제 제작을 일해요. 라퍼티가 이제 감독이랑 데모 파일을 주고받은 지 거의 한 2개월 만에 이 사운드 트랙 앨범을 완성시킨 건데요. 자, 그러면 영화에서 사운드 트랙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감독이 서브스턴스 작업 초기에 합의한 음악적 방향성은 뭐였냐면, 엘리자베스와 수라는 두 자아의 존재감을 좀 뚜렷하게 대비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극중 과거 스타였던 엘리자베스가 50세에 접어들면서 이제 할리우드 세계 바깥으로, 아니면 이제 점차 대중의 시선의 바깥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라퍼티는 이제 이 점에 주목해서 엘리자베스의 음악적 테마를 할리우드 산업에 대한 향수로 설정했습니다. 고전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웅장한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실제 작곡 과정에서 거장 감독인 버나드 어먼의 시민 케인, 현기증 등을 비롯한 고전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수의 경우에는 좀 더 현대적이고 과장된 그런 테크노 클럽에 가면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테크노적인 사운드가 많이 나옵니다.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독일 그 어느 지하 어두운 클럽에 놀러간 느낌이 나는데, 다크하고 약간은 우울한 분위기가 풍기는 그 캐릭터가 지닌 관능적이면서도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형상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네온빛 혈청, 딱 그거를 몸에 주입하는 순간 이제 울려 퍼지는 영화의 시그니처 사운드, 그게 이제 바로 대표적인 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뭔가 경보에 가까운 이 전자음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얼마간 계속 이제 귓가를 맴돌아요. 자, 그렇다면 영화에서 사운드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운드가 아예 안 들어간 영화가 있다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유명한 영화가 바로 하나 있죠. 바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이 영화는 배경음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보통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에는 무조건 이런 음악이 들어갑니다. 이게 상업 영화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 영화는 이제 그 공식을 바로 깨부십니다. 영화를 이제 만든 코엔 형제가 이 작품에서 현실의 차가움과 이제 무자비함을 강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악이 없는 대신에 뭐 자연은 바람 소리나 기계와 총소리만으로 거의 이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끌어요. 현실에서는 음악이 깔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감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점점 더 주인공들에게 몰입하고 주인공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와 현실 사이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안톤 시거가 딱 등장할 때면 더욱 주변이 이제 조용해지고 현장음밖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관객은 직접 안톤 시거를 마주하고 있는 듯한 더 섬뜩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받게 됩니다. 영화가 주로 다루는 내용은 운명과 폭력의 불가피함을 다루는데, 보통 이 지점에서 음악은 관객들에게 위로나 정서적인 해석을 좀 제공을 하는 편이에요. 세븐 같은 경우도 되게 폭력적인 영화지만 마지막 엔딩 씬을 한번 보면은 David,
If you kill him, he will win. 어느 정도 관객들이 따라가야 할 감정선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해석조차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부재 자체가 세계의 냉혹함을 상징하라고 관객이 사건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거죠. 침묵이 가장 강력한 사운드 트랙이 될 수 있다는 사례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음악의 존재 유무 자체가 영화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는 불안과 압박을 이제 소리로 체험을 하게 했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침묵으로 극도의 현실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처럼 영화를 우리가 보다 보면 음악이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때때로는 음악이 가장 큰 감정의 증폭기이자 때로는 그 음악의 부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특히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실 때는 뿐만 아니라 귀로도 그 서사를 따라가 보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이 경험을 즐겁게 한 게 바로 F1 그 영화를 보면서였는데요. 단순히 집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그 영화관에서 그 빵빵한 사운드랑 같이 들으시면은 진짜 엄청난 몰입감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더 서브스턴스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음악이 영화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음악 이야기와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